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검사진흥원 사례인데, 제가 맡고 있는 그 MES 분야 안에서 한 작년 정도부터 가장 핫한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검사 공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MES 부분 중에서 그 검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.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화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미지 분석에 대한 부분들, 그다음에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이 기존에는 검사라고 하는 게 비전 검사라고 해서 이제 일부 좀 약간 전문화된 그 영역이었다 한다면, 요즘은 뭐 구글이나 이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그 제조업에서 이제 컨선을 하는 부분이 이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. 최근에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SDS가 그동안 이제 삼성 관계사 내 주요 관계사 안에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일을 해왔는데 해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이제 하는 부분과 좀 다른 면이 있더라. 실제로 제조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,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,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잘 아시다시피 제조 쪽에 있어서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경영진들, 그다음에 실무진들의 고민은 이제 유관 검사를 얼마나 자동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앞에서 도상무님께서도 이제 일부 언급을 해주셨지만,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 같은 그 복합단지 내에 있는 조립이라든지 다양한 그 공정 내에서 봤을 때 실제 전체 모든 제조 인력이 한 10만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 검사 인력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? 실제로 놀랍게도 거의 한 30에서 25에서 30%가 검사 인력입니다.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눈이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시력이 평균 3.0 정도 된대요. 그래서 그 가보면은 그 이렇게 외관 검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손으로,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쭉 줄 서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 전체 인원 중에서 이제 한 25% 정도가 검사 인력을 한다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, 정말.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생산성이 안 나고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사 공정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게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유관 검사의 문제는 뭐냐면은, 실제로 잘 이렇게 현장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, 이 유관 검사를 통해서 얻는 그 검출률 또는 이제 유출률이라고 하는 게 고무줄률입니다. 일관성이 없죠. 그러니까 뭐냐면 물량이 많이 나와서 할 때는 유출률이 팍 올라갔다가 물량이 없을 때는 꼼꼼히 보면 이게 뭐 한 그 1000에서 2000, 30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ppm 단위로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보면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,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딥러닝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법인장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공장장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그 정확하냐, 그리고 이제 유관 검사나 이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셔서,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고 그런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들 증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증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또 어디도 하고 하는데, 이게 마치 어떤 식이냐면, 마치 예전에 미국하고 소련이 누가 달나라에 먼저 로켓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 95% 달성했습니다, 우리 98% 달성했습니다, 이런 얘기들을 좀 한다는 거죠. 하지만 우리는 제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일회성, 이회성으로 이제 몇 프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해 왔고 또 지금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지만, 정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. 특히 그 검사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갖고 있고 IT에 대한 전문가들, 딥러닝 전문가들 다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은 이게
한 번 일회성으로 이제 98% 또는 99% 달성했다라고 하는 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측면을 볼 때 실제로 이제 운영의 용이한 운영 용이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삼성전자 같은 그 반도체 같은 데서도 박사를 한 명 뽑아놨어요. 딥러닝 전문가라고 해서 뽑았는데 2달 동안 열심히 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98% 달성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퇴사한다고 했답니다.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렇게. 이게 뭐냐면 이제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. 그렇죠? 한 번 하고 나서 근데 다 아시다시피 제품이 뭐 일부 회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1년 동안 제품이 변화가 없는 회사 거의 없지 않습니까? 그럼 제품이 변하면 어떡할 거냐. 그렇죠? 그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모델링하고 할 거냐.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그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른바 양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거냐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용 기간이 기존에 기본적으로 한 2달 이상이 걸립니다. 근데 2달 걸린다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건 못 쓰는 거다.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한 번 모델이 나올 때마다 2달씩 걸린다면 이건 못 쓰는 거다.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실제 양산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2가지를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미지 분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의 좀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좀 현장에서 양산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그 정확성을 확보한 사례들을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반도체 사례인데요. 전자현미경 이미지.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, 기본적으로. 그래서 처음부터 육안 검사를 하는 게 그 검출할 때 검사를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검사는 현미경 영상으로 찍습니다.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 분량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물이나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분량 디펙트 유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왔는지를 사람 눈으로 이게 검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면 디펙트 분류를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스크래치한 분량이기 때문에 어떤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시 트레이스 백 해가지고 한번 보자. 또 이런 그 파티클이 나왔으면 어떤 공정에 파티클이 발생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자라든지 이렇게 갔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기존에는 디펙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198종이 있었어요.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 비슷한 디펙 유형을 이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저 사람이 보는 거 다 틀린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새롭게 디펙이 나왔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예전 담당자가 작년에 만들었던 디펙하고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디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, 그렇죠? 그렇게 되면은 점점 디펙 종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. 근데 딥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이 이런 디펙을 정형화시키는 거였습니다.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계적인 그 분류를 통해서 판단해서 여기 A 제품, B 제품이 되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플래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은 41종 정도로 딱 정형화시키고 그 다음에 37종 정도로 또 정형화시켜서 하니까 오히려 분류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현장에 어떤 PI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돼야 되는 거 동시에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검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이제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디펙 분류를 이제 자동화했지만 인력을 100% 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거의 기존의 인력 대비 한 10% 수준으로 내려가지고 아주 최소의 인력만 남기고 남은 인력들은 다른 업무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. 이 사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5단계 정도의 이제 작업으로 나눠집니다. 우선 촬영, 그 다음에 수집, 그 다음에 정제, 학습 배포, 판정 분류 이렇게 가는데
이 반도체 사례 같은 경우 이 전체 로드맵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는 분류 결과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딥페이크 종류 여러 가지 나오면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사례와 어떤 사례가 있느냐, 그 날리지 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공정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과거에 이런 불량의 이런 그 원인에 의한 기인한 불량인 경우가 많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매칭시켜 보려면 이 불량 그 딥페이크 유형이 어떤 유형하고 제일 똑같은지 또는 유사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류 결과를 분석할 때 이런 비주얼 서치라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니즈가 있는지도 몰랐죠.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저런 실시간 유사 이미지 검색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했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기에 저희도 그 반도체 사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70%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한 93%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기존에 이제 운영하는 것 대비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한 20-30% 정도 더 높아진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그 보통 저희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이미지는 잘 할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요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흘러가는 그 컨베이어 벨트 흘러가는 이제 공정 안에서 사람이 이제 딥페이크하는 것들 찾아내는데 통상적으로 한 10분 정도 아니 10초 정도의 그 시간 안에 찾다 보니 이 딥페이크를 어떤 스크래치나 아니면 이제 뭐 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찾기 참 힘듭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용을 해봤고 이랬을 때는 그 기존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존 유관 검사 대비 300% 정도 이상 그 3배 정도의 이제 검사를 이제 더 정확도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사람이 못 본다기보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다. 근데 그 컴퓨터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실제로 이제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잘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만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매크로 이제 아주 자동차의 대수는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반도체는 웨이프 한 장 나오면 한 3,000장에서 3,000개, 4,000개의 그 칩이 나오지만 자동차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딥러닝을 하려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수가 매우 부족한 그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그 이미지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요 기존에 26,000만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던 요 데이터를 그 데이터 증강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그 더 이제 좀 뻥튀기 시켜가지고 뻥튀기 시키는 게 이제 좀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해서 마치 그 시루의 수가 많은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높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. 이런 유의 이제 일들에서는 저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휴대폰이나 아주 이제 우리 조립하는 이제 일반적인 광학 이미지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금 아마 밖에 그 이미지 전시관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커넥터 불량 같은 경우에도 그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잘 보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와 달리 이렇게 불량을 이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검출을 하는 건데 검출을 못해서 유출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 봤더니 ppm 단위로 볼 때 기존에 한 그 3,000에서 4,000 정도 수준이었던 그 불량 유출률을 한 최소인 경우에 한 300까지도 줄일 수 있었고요. 통상적으로 1000 ppm 정도는 그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검증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중요한 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사전 분류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그 모 박사가 이제 2달 동안 하고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 데이터를 수동으로 다 그 폴더에다 저장하고 이거 분류하다 보니까 그걸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. 인간적으로 할 일이 못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한 아주 소량의 이미지만 그 태깅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다 오토 태깅을 해줘서 이제 일종의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죠.
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모델링하고 학습 대포하는 사이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처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유사한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지금 오른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외에 진짜 실제로 현장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툴들과 많은 자동화가 필요하다.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할 거냐?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.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걸 플랫폼화해야겠다. 왜냐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5단계 또는 6단계로 되어 있던 그 일들을 이 안에서 하나의 안에서 공통화된 모형으로 가져가고 디펙을 인스펙션하고 디텍팅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나로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이미 정제라든지 수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툴들 이런 툴들도 딥러닝을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툴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의 플랫폼 형태를 만들어서 이 플랫폼이 기반이 되고 또 고객이 쓰는 데 있어서 텐서플로우를 쓰는 고객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를 쓰는 고객도 있는데 이런 고객의 기존 모델들 또 그 다음에 뭐 글로벌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딥러닝 하는 업체도 있을 텐데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3가지 모델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런 운영이 좀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걸 프로세스적으로 풀 때는 이런 지금 보신 것처럼 6대 프로세스로 정의를 해가지고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툴들 그 다음에 정제 과정에서 필요한 툴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익힙되어 가지고 쉽게 현장에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딥러닝 전문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쉽게 이 모델을 운영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또 어댑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대 프로세스를 물론 6대 프로세스 될 수도 있고 그 고객에 따라서는 뭐 이게 5대, 7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검사 공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검사 운영 공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업무들이 다 전체적으로 넥스프렌트 VI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녹아들어져 있어서 현장에 어떤 데이터 유형이든지 이런 걸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까? 지금 기존에 이제 활용하시던 검사기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클라이언트 이제 이 아키텍처 있을 텐데 여기에 새롭게 판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걸 위해서 또 소프트웨어 따로 구매하고 따로 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안에 들어가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맞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요거를 그냥 바로 전체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면 기존의 비전 검사기 있을 경우에는 비전 검사기에 새롭게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대로 더 활용할 수 있고 혹시라도 기존에는 유관 검사만 수행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검사기를 새로 도입할 때 검사기 안에 이 기능을 내장해서 실제로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정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 대한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저희 SDS와 미라콤이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나중에 이제 운영이 이렇게 될 때까지 운영이 이제 유연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다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운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계신 기존의 검사 운영 인력이나 아니면 검사 전문 인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라이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
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 같이 검사 진흥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그 성과를 내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다시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다시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절대로 운영 못합니다. 저희는 그 달나라를 이제 한 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여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제조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